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지요. 노동 관련 이슈, 사회통합 이슈,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1년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기여한 달리 이 사회통합 부분이 좀 점수가 지금 많이 낮아요. 그래서 다음 달 10월에 우리 사회적 대학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새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아마 간판을 새로 바꿔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펀치를 날려볼 오늘의 주제. 새로운 사회적 대학이고 출범. 과연 이번엔 우리의 사회통합 이뤄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 옆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머리가 복잡하신 분 중에 한 분 아니실까 싶습니다. 많이 머리가 복잡하시죠? 뭐 복잡하진 않고 네. 조금 뭐 그동안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에게 좀 송구스럽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노사정위원장으로 이제 선임되신 지 꽤 됐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아마 4달 아마 출범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까? 지난 봄에 그 이제 민주노총이 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국회에서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서 민주노총이 다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뭐 10월 달 되면 민주노총이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확실히 들어오나요? 오겠죠. 오지 않으면 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아직은 기대 수준이죠. 아직 온다는 확답은 없는 거죠.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제 이런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될 일이 이제 없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는 거고, 저희들이 민주노총에 와라 안 와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봅니다.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10월 출범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구체적으로 언제쯤 출범이 될까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10월 중반에 있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결의가 되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북미 관계만 CVID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대화도 이번에 CVID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든 걸 다 파헤쳐서 같이 하자. 만에 하나 또 민노총이 이렇게 너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뭔가 하여튼 이번에는 좀 사회적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좀 방향성 있게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금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임단협이 있었나? 소리 소문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늘 걱정하셨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무난히 끝내버렸어요.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노사 관계도 임금을 둘러싸고는 지난 30년 이상한 대립 갈등을 해오고 그런 과정 속에 성과를 축적했다. 임금이 기업 차원에서 거의 다 해결되고 있으니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더 큰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 상당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왜 간판을 바꿔다녔습니까? 뭐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란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 정리해고를 여기서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야 민주노총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고. 그랬죠. 그 외환위기 직후에. 노사정에 노동이 덜러리 서는 것 이런 인식이 있어서 좀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고 그럴까요? 이 경사노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모든 이슈를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 기타 등등 정규직, 비정규직 뭐만 가지를 다 할 텐데 진짜 이제 다 다루시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노사가 노동계가
제안하든지 네. 사용자가 제안하든지 제안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의제는 어떤 것이 다 다룰 수 있다. 네, 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 위원수도 조금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공의위원분들이 비중이 좀 줄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네. 상당한 정도 전문가 의원들은 수렴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 이게 싸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게 맞아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전체의 공익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싸움을 말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의 역할도 이제 기대가 또 크지만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그 노사정위원장 이촉을 받았을 때 국민들에게 드린 인사가 제가 참 그 아시는 분들은 문성인 하게 되면 대표적인 싸움꾼. 그렇죠. 우리가 많으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말릴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싸움을 또 많이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문제를 풀 것인지도 그렇습니다. 고민을 제일 많이. 그래서 사실 기대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노사는 그동안 비록 기업비를 수준이지만 30년 동안 치열하게 대립 갈등을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들어서 이런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다. 노사도 네. 기업별에서 해왔던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네. 사회적 이슈도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구심을 가신 분 중에 하나는 민노총 분들 중에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 소위 뭐 네덜란드의 바르셀로나는 무슨 협약이다. 뭐 독일의 무슨 하르츠 개혁이다.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식의 그 사회적 대타협에 우리 노조가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강한 입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민노총의 아주 핵심 세력에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20년 전에는 이런 식의 사회적 대화는 하면 안 된다.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예. 민주노총이 그 가지 말자고 제가 이제 금속연맹 네, 네. 위원장 때 그랬는데, 근데 그러고 저는 곧 후회를 했어. 아니다. 그럴수록 이런 그 대화, 네. 사회적 협상이 중요하다. 네. 근데 이렇게 국민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자들 중에는 여러 의견들을 가진 그룹들이 있다. 그러겠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자기 이제 합당성 합리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대체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의 좀 상당한 다수, 네. 60, 70%는 그래도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큰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나머지 그분들은 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네. 또 나머지 흐름대로 받아 안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 아까 이제 구성에서도 이제 일부 변화가 있어서 뭐 비정규직도 또 뭐 자영업자 일부 뭐 이렇게 사실 우리 노동계 현장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해관계 갈등 봉합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지면 더 쌈박질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다가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습니다. 절실하지 않고 견말하는 사람들. 네. 이분들은 언론이나 신게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원칙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옳은 것 그렇죠. 이야기하고 타협을 안 하고 저는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논의가 좀 그랬다. 그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논의에 경총 상공회의소 어쨌든 양노총이 들어오고 했는데 뭐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절실한 분들이 아니죠. 주는 그렇습니다. 줄 놈이도 없고 받는 놈도 없는. 그렇습니다. 만약 그 논의가 중견, 중소, 소상공인들 맞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었으면 절실하게 이제 받는 사람들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줄 수 있는 분들도 정말 어려운 분들, 네. 절박한 분들. 네. 근데 이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모이면 반드시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한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너무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교조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조금이라도 밀리면 자기가 패한 것처럼 자기 진영에 가서 할 말도 없고 그런 식의 너무 합의만 강조되는 분위기 어떻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임금 가지고도 직절수준에 지금 논의하고 있고 네. 고용도 옛날처럼 극단적인 네. 정리하거나 아니냐 그러니까 네.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네. 조율을 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보실 때 좀 노사를 믿어 좋다. 네. 노사를 믿어 좋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대립하고 싸우지 마라. 네. 누가 됐든 네. 노사가 됐든 정치가 됐든 네. 단 하나라도 합의해서 네.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기를 정말로 바라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네. 지금 누가 옳고 그런 걸 따지는 시기는 지났다. 네. 네. 무언가를 타협하고 해답을 찾는 거 난다.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해답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필요에 따라서 노동계에도 쓴소리를 하고 꾸준함을 줄 때 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누구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거냐? 그게 명확치 않다. 좁히면 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바꿔서 거기에 청년들이 가게 해서 청년들의 소득을 높여야 되는 게 네. 핵심이 아니냐. 네,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이게 아니고 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대기업 노사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할 말을 해야 되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방안을 내고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아주 우리 저희 경제 펀치 의견하고 유사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갖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북유럽 쪽에 이제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 비교적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참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을 위주로 한 노사 협의가 잘 되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잘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성장론이 먹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네. 여기서 시발점을 찾아야 된다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우리 펀치팀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네요. 이번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서도 재계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더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의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실제 오히려 기업 쪽 얘기들을 많이 좀 들어보고 계시나요? 저는 뭐 많이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만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양노총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노사관계가 노조는 좀 자기들하고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전부 정부한테 가서 다 들어달라고 네. 이제 거꾸로 서로 이제 또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의 우호적이면 그 정부에 가서 노조를 좀 서로 이제 팔높이 틀기를 요구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 네. 양노총 위원장님은 제일 많이 만나야 될 분이 경청과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네. 여기 오기 전에 거기 먼저 만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와라. 네. 그렇게 안 하고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정부가 사용자 끌어들여서 이거 좀 해. 그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 최저임금. 금년에 국회에서 산입범위를 넓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반발했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10.9% 올리니까 소상공인들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책임져야 될 노사는 어디 있었냐 제가 묻는 겁니다. 노사가 책임했으면 그리고 언론하신 게임을 안 했으면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입범위는 상여금 정도 산입하는 걸로. 네. 상여금 정도. 네. 그 교통비나 네. 식대 이름 빼고 예. 했고 임금 인상은 10.0%에 되지 않았겠는가.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노사가 주고받으면서 네. 조금은 아쉬움도 있고 불만도 있지만 합의했다는 자체가 네. 합의했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에 주는 그 이미지는 엄청 달랐을 것이다. 네. 네. 그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입법 조치는 국회에 하도록 네. 해야지 당신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정부한테 해달라 국회에서 해달라. 그건 조금 앞으로는 우리의 책임을 높여야 된다. 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 철학이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뭐 이런 부분들은 뒤에 좀 더 여쭤보고요. 당장 이제 내달 중순 이후에 아마 내달 하순쯤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출범을 하신다니까 뭐 당장 다뤄야 될 현안이 뭡니까? 첫 번째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기적 과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격차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이제 노사가 그걸 뭐 합의해서 오면 좋은데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지난 과정에서 현안 문제로 됐던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 네. 이런 것들은 노사가 여기서 해보자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문제를 글쎄 지금 양노총은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자 강력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문제를. 그리고 이제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는 조금 뭐 반대는 안 하지만 좀 더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엄청난 문제 국민연금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하여튼 다룰 수 있는 의제에 관한은 굉장히 문호를 넓혀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연내 뭔가 결실을 바로 좀 내볼 만한 그런 단기 이슈들도 있을까요? 아이로 관련된 규정이 금년 법 고치고 내년에 아이로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하나. 그게 말씀 주신 김에 아이로 그게 이제 내년이 100주년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저희하고 미국만 이게 아마 주요 협약인 뭐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보호 조항이 뭐 저 비준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게? 노동자본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고 있어도 말 잘 듣는 노조가 좋고. 네. 그렇죠. 미국도 그게 안 돼 있다. 전체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런 노동자에 대한 이제 오해나 편견들이 좀 있었다. 그 아이로 기본 협약과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딱 걸려 있는 거는 정규조 문제예요. 지금 법의 노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의 노조로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 정규조 공무원이 무슨 노조를 해? 이게 이제 기본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죠. 어떤 나라들은 경찰도 그 군인도 하고, 뭐 잘 아시지만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선수 노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런 일반화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이로 협약 관련해서는 뭐 이거 이제 정교수 선생님들도 싸움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시는 선생님들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정교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이로 해고자가 있는 노조가 노조냐 아니냐 딱 그건데 이제 정교조가 해고자가 9명 계셔요. 그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법의 노조로 된 건데 그런 정도는 이제 풀고 가자. 알겠습니다. 뭐 의견을 달리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그렇게 준비를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아까 소득주도 성장 말씀 주셨는데 아주 뭐 우리 소득주도 성장 나와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뭐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저는 뭐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혁신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근데 거꾸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아직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알맹이가.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이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규제를 좀 어떻게 손질을 봐서 뭔가 좀 새롭게 뭔가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노동 쪽에서도 어떤 좀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뭔가 서로 으쌰으쌰를 좀 할 수 있게 이게 아마 두 축 아닐까 싶은데 한 축을 우리 위원장님이 뭔가 답을 하나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혁신 성장이 제가 볼 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 저도 이제 혁신도 아까 소득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무엇을 혁신할 건가. 여기 저는 초점은 중소기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기업, 수출 대기업은 혁신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건 뭐 알아서 한다. 그렇습니다. 굳이 정부 이래라 저래라.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한다. 다만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혁신의 포인트는 경제 외환위기 20년 동안 모진 경영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저 중소기업은 저는 혁신의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저는 저걸 풀어줘야 된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없는 걸 새롭게 경제적 영역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혁신은 그거 말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바꾸는 주체는 누구냐? 거기서 산업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들.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혁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미래 지향적인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혁신은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대기업 노사가 이 중소기업의 이런 혁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줘야 된다. 이게 저는 핵심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격차를 어떻게 줄여서 갈 거냐. 저 정치권에 이미 들어와 계신 김문수 전 지사하고 이게 거의 동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노동운동으로 바로 제 직계 사수입니다. 사수. 같이 활동도 하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쪽은 의견을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 또 흔히들 존재가 생각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생각을 결정하시듯이 그분이 또 그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하시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제 김문수 전 도지사에 이런저런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문 위원장님께서도 과거에는 내가 아까 그런 노사정 대타협 뭐 이런 부분들 참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의견이 바뀌셨다 그러는데 왜 바뀌셨습니까, 우리 문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제 1998년, 9년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최근 쌍용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 현장에 제가 쫙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고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모든 사업장에서 이제 다 부딪히 극한 대립을 했는데 그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걸 의무화하게 해서 총파업을 제가 조직하고 했는데 이게 이것만이 다냐 생각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고민한 거죠.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하나는 제가 징역을 6번 살았는데 징역을 3번째 살 때 좀 가만히 보니까 뭐 징역 사는 게 문제 해결이라면 평생이라도 징역 살겠는데. 6번 하셨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투쟁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교섭 대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존재가 의식의 변화를 이끈 사례와 의식이 존재의 변화를 이끈 사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두 가지 과거 정부의 노동 정책을 과연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보수 정권 노동 정책 있지 않았습니까? 나름 뭐 잘못한 것도 있고요. 일부 나름 그래도 애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하면 두 가지가 아까 얘기한 정교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양대 지침이라 그래서 이제 취업 규칙을 좀 바꾸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부분을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성과자 해고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이제 했는데 그 나름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게 체불임금 1조나 밀려 있고 저는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오용, 남용, 악용되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그걸 이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수많은 중소기업에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행정적으로 대답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양대 노동계가 극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대한 노사정 위원장님도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합의를 좀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그렇지 못했다. 전 그 노사정 위원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난 보수 정권의 노동 정책 중에서 좀 개선할 만한 거 한 가지라도 있나요? 중요한 것이 노동시간 관련해서 1800시간을 목표로 단계적인 어떤 조치를 밟아 나가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양대 지침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됐죠. 그때 합의한 내용을 개선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희들이 논의를 할 겁니다. 중요한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받아 안아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모저모 구체적이고 아주 진정성 담긴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대화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추석이고 우리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입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시네요. 대타협 기구가 출범과 함께 큰 성과 이어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